쉽고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뉴스토크. 이번 시간에는 총회까지 교경에 넘길 수 없다는 제목으로 다뤄보자 합니다. 총신재단 이사장이 선출됐지만 자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까지 교경에 넘길 수 없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고 있는 것인지 다뤄보자 합니다. 총신재단 이사장의 선출 문제가 교경 대 비교경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총회까지 교경에 넘길 수 없다는 말은 이 같은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교경 대 비교경 프레임을 일부 언론들이 과도하게 짜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총회와 총신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경 대 비교경의 프레임은 일부 언론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아닙니다. 교경이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소속 그룹 인사들을 수장으로 세우기 위해 정치적으로 움직인 일들에 대해 많은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신재단 이사장 선출에서 극대화된 것입니다. 앞으로 총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도 교경 대 비교경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언론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교경의 입장에서는 교경 대 비교경의 프레임이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정치적 세력화를 지향해 왔는데 자신들의 정치 행각이 드러난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교경 대 비교경의 갈등이 예견됐기 때문에 총회 구성원들이 총회장을 합의 추대로 선임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총회 구성원들은 소강석 총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합의 추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경선에 의해 교경 출신인 김기철 목사가 재단 이사장에 선출된 것입니다. 물론 김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처럼 투표에 의한 선출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투표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더 옳고 유익한 결정이 있음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교경 소속 이사들이 초지일관 주장한 소강석 총회장이 이사장이 되면 안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을 들어서 공격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소강석 총회장은 총신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자체도 그들이 총신 출신과 비총신 출신을 스스로 나누는 꼴입니다. 또 총회장이나 잘하면 되지 이사장까지 하려는 것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작게는 옳지만 큰 틀에서 보면 틀렸습니다. 이는 총회 구성원들의 바람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총회 구성원은 소강석 목사 개인을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총회 구성원은 총회의 대표로서 총회장을 선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회 구성원들의 뜻은 소강석 목사 개인이 아니라 총회장으로서 재단 이사장에 선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척동자도 잘 알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총회와 총신 사이에 발생한 불행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또 총회가 설립한 총신이 진정한 총회의 학교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교경 소속 이사들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모두의 대의적 바람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작은 주장을 관철시켜 버린 것입니다. 교경의 정치적 움직임은 총회 곳곳에서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교경은 총신뿐 아니라 GMS도 자신들의 세력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교단체인 GMS의 교경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교경 대표를 역임한 김찬곤 목사가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경의 지원을 얻은 이성화 목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교경이 절대로 정치 집단이 아니고 세력화하여 공개적인 힘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경 소속 인사들의 의도대로 되어져 가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총회까지 교경에 넘겨주면 안 되는 여론 형성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최근 총회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는 총회까지 교갱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GMS와 총신을 교갱이 장악한 현실에서 총회까지 교갱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고 교갱은 이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고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107회 부총회장 선거에 교갱 상임총무 출신인 오정호 목사가 자천, 타천으로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 목사는 3년 전 출마하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차기를 준비했기에 2022년에 출마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갱의 내로남불식, 정치 세력화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교갱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갱에 속한 오 목사가 총회 부총회장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회까지 교갱이 차지하면 안 된다. 총회까지 교갱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회 내에서 교갱에 대한 대항마로 어떤 인물이 부각되고 있나요?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는 새로운 인사에 대한 열망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가 107회 부총회장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한기승 목사는 현재 WEA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기승 목사 출마는 교갱 대 비교갱뿐 아니라 WEA에 대한 확고한 입장차 부분에 있어서도 한기승 목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단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열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단 대표를 선출하는 부총회장 선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총회적인 역할이나 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이미지나 성품 등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더해 신학적인 성향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견제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총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회까지 교갱에 넘길 수 없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회와 산하단체의 리더십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총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총회 구성원은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총회와 산하기관의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